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오는 14일 발표되는 미국 7월 C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금리가 인하되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증권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시 대표적인 수혜주로 리츠주와 바이오주를 꼽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증권사가 미국 주신 주간 거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19개 증권사는 오는 16일부터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합니다. 이들 증권사가 주간 거래를 중단한 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 공백에 따른 실적 악화가 투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탓입니다. 올해 초 10만 원대에서 움직이던 JYP 엔터의 주가는 2분기 실적 공개 후 5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약 8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DB손해보험이 역대 상반기 최대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경쟁력을 강화한 보장성 상품의 신규 계약이 늘어난 데 따른 성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올해 상반기 1조 1,241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역대 상반기 중 최대치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주가 흐름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전월 7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하면서 예상치와 이전치를 모두 하회했고요. 근원 PPI 역시 하회하는 흐름 가져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내일 연휴를 앞두고 상승 마감해 주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1% 넘는 큰 상승 보여준 가운데 양시장 모두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단타로 큰 수익 봐야겠죠?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합니다.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휴가 앞두고 반등이 좀 잘 나와주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광복절 앞두고 상승 마감해서 기분이 좀 좋게 마감된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좀 보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말씀드릴 거고요. 단타 이슈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음봉 나오고 나서 도지 자리한 다음에 개파락하면서 출발했다가 하락폭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5, 6거래일 동안 이 하락분을 만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은 정말 강하다. 미국은 강하다. 좀 우리가 증시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추후에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올라가려면 거시적인 상황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3가지 정도 제가 일단 떠오르는 게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선 물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실적, 상장사 이익, 그러니까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매번 말씀드렸는데, 강조드렸는데 물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준이 중요시 생각하는 지표가 PC이고요. PPI 나왔습니다. PPI 13일에 나왔고 이제 CPI 나올 차례인데 PPI에 대한 어떤 우려감 해소됐습니다. 물가가 이제 안정 추세로 가고 있구나. 해소가 됐다 이거예요. 이제 CPI만 잘 나오면 된다. 그리고 전쟁 관련 이슈. 지금 하마스 이란 관련해가지고 중동 전쟁이 확산될 기미가 보이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 국제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물가 이슈가 다시 불거지게 됩니다. 물가 이슈가 생기면 금리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은 증시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메커니즘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전쟁에 있어가지고 어떤 불확실성 요인 완벽하게 제거되는 순간 증시 날아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엔비디아 기술주 중에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면 알파벳, 테슬라, 메타,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이렇게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곧 발표가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그냥 잘 나오면 안 되고 시장의 어떤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가 나와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증시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대형주의 흐름도 이 엔비디아 실적에 달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국내 증시 분석도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전쟁, 물가, 실적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실적 엔비디아 곧 나오죠. 전쟁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성 요인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전쟁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 관련된 이슈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PPI, CPI, 이제 방금 말씀드렸죠. PC에 있는데 PPI 지금 나왔고 CPI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세 개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국내 증시를 볼 때는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빼놓고 볼 수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차트상으로 8월 5일에 블랙 먼데이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엄청 많이 빠진 날에 이 하락폭을 보면 이때 시가 라인이 이미 회복하고 5일선 말씀드리면서 5일선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 나온다면 요거 저점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위험 프리미엄 조금 얹어서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돌려보시면 방송상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5일선 돌파했으니까 11선까지 돌파해주는 흐름이다. 자, 그러면 넘어야 할 산이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물가 전쟁 실적이었다면 우리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60, 120, 20 이렇게 또 물려있는 겁니다. 이평선이. 삼각으로. 요거를 보시면 된다고. 그럼 이제 21선 돌파하는 순간 완벽하게 어게인 코로나 쭉 돌파하면서 2,900, 3,000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는 코스닥과 반대로 코스피가 상승 추세 그리면서 올라갔습니다. 조선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반도체 뭐 이런 관련 주도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코스피 상승 견인하였는데 지금은 좀 다르다. 오히려 이제 코스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 왜? 왜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왜? 수급적인 측면, 차트적인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닥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코스닥의 알테오젠, 바이오 이런 HLB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저는 나쁘지 않다 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나쁘지 않다라는 말은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2차 전지는요. 이거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코스닥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2차 전지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똑같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600. 앞에 진짜 적응이 안 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뭐 8, 9 이런 것만 보다가 6자가 나오니까 패닉 셀이 또 나온다 이거죠. 근데 지금 5거래일 연속 나오다가 망치로 15 지지에 나왔고 이제 21선 코앞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확대해서 봤을 때 이 라인 내일은 쉬니까 광복절이니까 금요일에 이렇게 망치로 돌파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61선 한번 터치해 준다든지 돌파 트라이 해준다든지 이런 흐름이 보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장 내용은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관련 섹터의 움직임,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 흐름 타면서 기술적 반등에 무게를 둔다기보다는 아마 상승 추세로의 전환에 저는 무게를 좀 두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시총 상위주, 가령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 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괜찮다라고 봅니다. 지금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에코프로, LNF를 승부 보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중장기적으로 볼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방산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화장품 유통의 실리콘투, 뭐 토니모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도 화장품 많지만 실리콘투 제 선호주 말씀드리고 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진단키트 있습니다만 요거는 단발성이라고 보면 되죠. 요건 단타 관련한 섹터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
삼천당제약과 같은 종목군들 관심 종목에 편입하시고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같이 살펴봤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전쟁과 물가, 실적을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추세로서의 전환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2차 전지주 장기 투자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방산이나 화장품, 바이오 섹터 잘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우리 영석쌤과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영석의 단타 1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장 1타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광복절이기 때문에 금요일장 노려볼 그 종목들 하나씩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태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성은 박스권 상단 돌파 관점 매매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태성 우리 금요일장에서도 상승 흐름 유지할 수 있을지 자,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태성 한번 보겠습니다. 태성 같은 경우에는 1파 이후 눌림 패턴을 그리다가 재차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꾀할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한번 눌려주고 가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자, 올라가고 내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살짝 반등하고 내리고 다시 이렇게 갔다. 그럼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한번 덜어냈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죠. 덜어낸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문제될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스권의 상단 라인은 돌파한다. 박스권 기법 복습 한번 해볼까요? 박스권 기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박스권이 그려지면 주가가 움직인다. 그리고 여기는 움직이다가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기계적인 방식과 매수에서 오히려 꼭대기에 파는 매도. 그럼 요 태성 같은 경우에는 1번 있느냐, 2번 있느냐. 이런 분들이 요 패턴만 적용해서 실제 타점을 한번 잡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 2번이다 이겁니다. 자, 박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죠.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종가상으로 확인하고 요때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2번 기법입니다. 2번 기법. 그리고 지금 제가 중요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자, 거래대금. 태성 거래대금. 오늘 거래대금이 얼마가 나왔느냐. 1,200억이 나왔습니다. 1,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측면에서 봤을 때 태성을 우리가 한번 공략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뭐 박스권 이건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 매물대를 한번 꼽을 수 있다 이거죠. 매물대. 이해하셨습니까? 매물대란 무엇인가. 제가 이것도 우리 새롭게 보시는 시청자님들 위해서 여백에다 여기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가가 오르다가 눌리는데 전고를 돌파한 차트. 두 번째, 주가가 오르다가 눌리는데 살짝 반등한 차트. 이런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여기고 2번은 고점이 여기인데 1번은 고점, 이 전고점 라인을 여기서 돌파를 해놨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고점이 잡혀 있는데 눌리고 반등 주는데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물려있는 잠재 물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은 우리가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한 차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1번은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주식을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한 차트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람직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거래대금과 매물대와 그 다음에
뭐 신용 비율, 유통 비율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차치해 두고요. 어쨌든 거래 대금, 매물대, 그 차트, 박스권 기법 이런 것들 적용하면 충분히 이 종목을 공략해 볼 수 있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태성이라는 종목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다다음 날 금요일에 시가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성 1타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현재 거래대금 1,200억 원대로 받쳐주고 있고요. 매물대 그리고 박스권 기법 적용 가능한 종목으로 짚어봤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금요일장 시가에 접근해 볼 만한 첫 번째 종목으로 같이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우리 금요일장에서도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61선, 121선 장기 이평선 라인을 한번 돌파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집봉도 있고요. 매집봉도 있고 상승 파동 이후에 세력들이 물량을 조금 덜어낸 흔적이 보입니다만 요거는 이제 중장기 관점이 아니라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단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기 스윙. 단기 스윙이라고 하면 2, 3 거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그 태성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도 된다. 시가 관점에서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매물대를 소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 물량이 없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것인데 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스윙,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항 물량,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효율적이다. 그게 맞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앞에 매물대가 한 59,700원. 자, 볼게요. 이렇게 보면 59,700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잡혔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86,200원까지 86,200원까지 매물대가 잡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가가 31,850원 종가 기준으로 나오는데 주가가 여기서 오르려고 하면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어떤 물량, 저항 물량들이 막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단기 트레이딩, 단기 스윙 관점에서 2, 3거래일 보고 시가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살펴봤습니다. 2, 3거래일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금요일 시가에 노려볼 수 있는 두 번째 종목으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만 13% 크게 올라와 주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지금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신풍제약 전략 세워주시죠. 네, 신풍제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매집봉이 좀 보이고요. 매집봉이 보이고 그 최근에 바이오 관련 센티가 좋다 보니까 가령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전통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혹은 코로나 진단 키트.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조금 애매한 상황 속에서 지수는 오르고 있습니다만 주도 섹터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바이오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풍제약과 같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공략해봐도 괜찮은 지점이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마지막 1타 종목, 마지막 종목으로 좀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아마 이 신풍제약 모르시는 분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과거에 2020년 때부터 보면 이게 매물이 엄청 날 겁니다. 20만 원 돌파하고 21만 4천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은 매집봉 하나 나오고 어쨌든 많이 가라앉아 있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거죠. 그럼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과 똑같이 단기 스윙 혹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한번 여러분들이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단기 스윙 2, 3거래일 동안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상승 양음양 패턴, 적산병 패턴 나오고 도지로 5일선 지지한 다음에
상승 양극 패턴. 근데 첫 번째 기준봉 양봉의 종가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할 확률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종목 금요일 시가 관점에서 짧게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으로 신풍제약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단기 스윙 가능하고요.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장 시가에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세 번째 종목으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수익 노려볼 만한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시 장 시작 전에 한 번 더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때 입장하셔서 이러한 전략들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1타 종목들 언제 포착하고 매매하면 좋을지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2교시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장 단타 종목으로 빠르게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단타 1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기법 강의를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매도 타이밍 좀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매수 매도. 그래서 이제 수익이 나는, 손실이 나는 그런 구조죠, 주식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제가 여쭤보면 매수를 하는 것은 쉽다. 그렇죠.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듣고 매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증권방송에 출연하는 증권방송 전문가의 말을 듣고 가령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전망이 좋다, 실적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종목을 좀 치켜 세우겠죠. 그래서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고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가 매수 매도 버튼만 알고 증권사 그 HTS, MTS 기능을 이용해서 손만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무슨 말이냐. 수익이 날 때, 손실이 날 때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사람 심리가 수익이 날 때는 수익을 더 이제 많이 좀 챙기고 싶지 않습니까? 예컨대 지금 10,000원에 내가 샀던 종목이 한 11,000원까지 갔는데 12,000원까지 갈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2,000원 목표가를 잡고 홀딩해야 될지 아니면 11,000원 지금 수익이 왔을 때 감사하게 그냥 팔고 넘어가야 될지. 그래도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매도하고 나서 12,000원 오르면 굉장히 배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10,000원, 9,000원 떨어지는 걸 가지고 내가 그래 잘 팔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인간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 팔았다 얘기는 안 해요. 오히려 올라갈 때 배 아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고 수익이 날 때. 그래도 수익이 나면 다행입니다. 손실이 나는 경우는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 상담 줄 때도 똑같은 경우인데 내가 10,000원의 종목을 잘 사놨는데 주가가 이제 빠집니다. 9,000원 빠지면 여기서 손절매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제 매도 타이밍에 있어서 고민이 된다 이거예요. 매도를 내가 꼭 하고 나면 다시 10,000원 반등하고 11,000원, 12,000원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식 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매도를 하는지. 그러니까 수학도 공식이 있고 골프 같은 거 칠 때도 공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필드에서는 어떻게 치는지 제가 골프를 잘 치지는 못합니다만 그것처럼 오늘 제가 이렇게 정리해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고 그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 매매에 적용하셔가지고 매도를 한번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가권에서 주식이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때 꼭대기에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꼭대기에서 거래 대금과 장대 음봉 및 윗골이 달린 추가하겠습니다. 내용을 유성형 캔들 이 나온다면
이 세력들의 이탈 신호를 보면 된다.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파란색으로 가겠습니다. 파란색으로 가면 음봉이 이렇게 고가권에서 나옵니다. 고가권에서. 거래 대금도 이렇게 빵 터진다 가정을 해볼게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빠진다. 요 얘기죠. 거래 대금 터지면서 고가권에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 가정하는 겁니다. 정말 보기 싫은 차트죠. 이렇게 되면 세력들의 이탈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자 공식처럼 그냥 위에서 이런 캔들 나오면 여러분들 매도하고 나가세요 하고 다음 내용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공부를 잘 하진 않았습니다만 왜라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왜? 그러니까 공식이 이렇게 있으면 뭐 근해 공식이라든지 수학의 공식이 있으면 이게 왜 이 공식을 이 상황에서 써서 정답이 도출되는가? 그러니까 그 추론 과정이 좀 궁금했습니다. 공식이 파생되는 그 원리.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학습하면서 공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캔들이 왜 밑에서는 아니고 고가권에서 왜 이런 캔들이 나온다. 그럼 왜 이게 세력들이 이탈 신호냐?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차트 가겠습니다. 차트. 예전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올랐던 종목입니다. 여러분 인산가 기억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교육을 할 때 이 차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을 조금만 더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여러분들 주가를 올리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주가를 올릴까?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누가 주가를 올립니까? 요거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나왔습니다. 근데 이전에 거래 대금 보시면 4억, 2억, 11억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가를 올리는 건 주가를 올리는 것은 결국 세력이다. 그럼 세력이 누구냐?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개인 투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셋 중에 하나, 그냥 돈 많은 집단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물량을 계속 모아요. 제가 물량 모으는 방법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집한다. 악재를 터뜨린다. 그러니까 주가를 일부러 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공시가 이렇게 나오죠. 주가 급락 사유 없음. 볼까요? 이거 공시에 치면 나올 건데 뉴스를 가봅니다. 뉴스를 가면 이제 가끔씩 이유 없이 뭐 급락 사유 이렇게 치면 되나요? 급락 치면은 포니링크라는 종목이 있네요. 자, 포니링크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회사에서 우리 급락 사유가 없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빠집니다. 그럼 이제 누가 담느냐? 여기서. 개인과 세력이 있으면 누가 담을까요? 세력들이 빠질 때 싸게 담는다 이거. 이게 두 번째 방식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방식이 세 번째는 매집봉이라는 거 띄우는 겁니다. 언제로 보냐면 언제가 좋을까요? 매집봉. 요때로 볼게요. 요때. 여기서 세력들이 주가를 2,000원까지 돈을 써가면서 올리는 이유는 2,000원에 머물러 있는 개인 투자자, 2,000원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의 우리가 매집 원리를 알았으니까 물량을 모아서 어떻게 물량을 넘기는지만 알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싸게 주식을
매집했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그 다음 로직은 뭡니까? 비싸게 물량을 넘긴다 이거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 물량을 넘길 것인가? 여러분들 그 누구만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정답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자,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가가 오릅니다. 주가가 오르죠. 그 개인 투자는 흔히 말 불나방이라고 하죠. 막 달라붙습니다. 아예 급등주다. 뭐 오염수 대장주다. 막 이런 특징주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요. 실제로는 세력들이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거죠. 본인들의 물량을 활용해서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윗골이 길게 달린 이런 캔들이 나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캔들입니다. 자,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나왔습니다. 이런 캔들이 나왔다 이거예요. 1,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런 캔들이 나왔다. 그럼 이게 분봉상으로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가를 쭉 올린 다음에 누가 뺐다.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들이 담은 거고 세력들은 계속 던진 거죠. 개인들 담고. 개인들만 홀로 고점에 물린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캔들이 고가권에서 나오면 우리가 매도해야 되구나. 그럼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종가상으로 이런 캔들이 나왔으면 바로 정리하시는 게 맞죠. 주가가 빠질 때 이평선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겁니다. 캔들 하나만 보시면 된다 이거. 그래서 우리 단타일타 시청자님들은 저와 함께 약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캔들이 나오면 매도하는 게 확률상 좋다 이겁니다. 물론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판단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하시는 거지만 데이터로 봤을 때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하락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거를 교육 자료로 가지고 온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모양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쭉 빠진다 이거죠. 그러다가 아마 이 인상가 세력들은 추측컨대 물량을 다 덜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번 더 올린 다음에 주가를 넘겼습니다. 넘겼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그럼 고점은 낮아졌네요. 고점은 낮아지고 하락 추세로 간다. 세력들이 물량 넘겼다 이거죠. 자, 그래서 고가권에서 유성형 캔들이 거래대금 실렛이 나오면 정리해야 된다. 이게 이런 원리입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하나 설명하고 차트 보면서 설명하고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박스권의 저항 라인. 요거는 박스권 매매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장이 그냥 박스피 박스닥이어서 시장이 갇혀 있다 보면 내 종목도 이 안에 갇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주가가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샀습니다. 오르다가 내리다가 오르다가 내리다가 이거 반복합니다. 그럼 박스가 그려지죠. 요거 여기 내가 매수했다 이거잖아요. 여기 올라가 팔아라 이거예요. 여기서 더 가겠지? 아닙니다. 여기서 팔자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밑에 제가 이런 말 적어놨죠. 보통 100%는 아니라 보통 통상적으로 박스권 저항 라인 맞고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항 라인에서 팔자. 자, 이렇게 설명드렸던 겁니다. 요거 한번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미리 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는 게 또 이제 방송적으로 봤을 때 재미도가 좀 올라가니까. 자, 어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런 걸로 한번 볼게요. 자, 셀리드, 태성 이런 거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태성 아까 제가 들고 온 종목인데 자, 주가가 이 안에서 박스를 그리고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자, 보시기 바랍니다. 확대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확대를 하면 이렇게 확대를 할게요. 확대를 하면 주가가 이 안에서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있죠.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박스의 지지 라인을 보고 여기서 이탈하지 않네. 여기서 매수했다 가정하면 저항 라인 닿으면 그냥 팔면 된다 이거예요. 아니, 전문가님 보니까 안 팔고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얼마가 나오는데요?
이건 주식의 영역이 아니라 거의 뭐 예측의 영역이죠. 이건 주식 실력이랑 무관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올라간 캔들이 아니라 이런 캔들이 갑자기 나왔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개파락하는 캔들이 나온다. 대응하기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 개인 투자자가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내가 고점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빠지는데 못 팔겠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장이 좋아서 다시 전고 돌파하고 내가 수익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온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 하락장일 때, 횡보장일 때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상승장일 때 문제가 안 됩니다. 주가가 눌리면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요. 근데 이런 장세에서는 우리가 힘들다 이거죠. 횡보장, 하락장.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 처음 보는 박스권 관련해서는 처음 보는 그 종목인데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일단은 그냥 여기 닿으면 매도하자 이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분봉상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올 때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여기는 안 보이는데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분봉상 거래대금은 여기를 의미합니다. 여기. 이게 분이죠. 분 단위가 1이 아닙니다. 1분당 거래대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장대 음봉이 나온다. 여기서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자면 장대 음봉이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온다. 근데 거래 대금이 터진다. 그러면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원리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엄청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호가창상으로 매도 세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뭐 다양한 이해관계를 얽힌 투자자들이 있겠죠. 여기서 이제 물량이 쭉 나온다는 것은 그 패닉셀,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이때 그럼 나오면 그냥 매도하시라 이거예요. 더 빠집니다. 이게 터지면. 이게 만약에 안 터지면서 여기 나오면 그냥 개인들이 던진 건데 여기 터지면서 여기 나오면 세력들이 물량을 던진 거니까 무조건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것은 화면 보면서 그냥 설명드릴게요. PPT 보면서. 유상증자, 전환사채, 횡령배임. 이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악재죠. 이건. 거래 정지 사유입니다. 악재. 자, 근데 유상증자는 무조건적으로 피해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건가요? 자, 가령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게 있어요. 유상증자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만 좀 말씀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카페24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나서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른 종목이죠. 삼성전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제3자가 삼성전자다 이거예요. 구글. 카페24는 구글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자, 그럼 엄청난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회사다. 중소형주인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거죠. 오히려 이게 재료적으로 봤을 때 기대감이 생겨서 주가가 올라갈 요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악재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악재의 가능성이 높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 체크하시고. 자, 그다음에 재료의 기대감이 사라졌을 때 IPO 한다 했는데 IPO를 갑자기 안 합니다. 상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누가 방한한다 해서 가령 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 하면은 뭐 화장품 관련주 오를 수 있고요. 과거에 그 빈사명 왕세자 방한한다 했을 때 한미글로벌 히림과 같은 중소형 건설사들이 올랐고요. 중동에 자리 잡고 있는 중동의 어떤 뭐 혹은 MOU라든지 협약이 있는 건설 이력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요. 누가 어떤 인물이 방한한다고 했을 때 방한 일정이 취소된다. 그러면 이 재료의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데 임상이 순항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신약 개발을 우리가 못하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개발비 문제도 있을 거고요. 비용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약효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재료의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매도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를 이탈했을 때 요거는 121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문자 상담할 때 요거 하나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스토리를 풀어나가죠. 이 종목은 121선을 이탈했는데 다시 한번 반등 신호를 줬고 혹은 122선 이탈했는데 다시 반등한 척하다가 다시 내리고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한 선이 121선이다. 그래서 이 라인을 이탈한다면 우리가 매도하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다.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 좀 정리를 하자면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는 것 쉬워하시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매수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이제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부담감을 토로하십니다. 어렵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매도 타이밍 하는 뭐 공식과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들 숙지하시면 되고 혹시나 이 내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매도 타이밍 총정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실전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는데요. 이러한 기법 강의들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석쌤과 함께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수익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상담 3교시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영석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또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랩지노믹스고요. 4,432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5%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20% 크게 올라주면서 4,395원입니다. 매수가 부근이긴 한데 전략 세워주시죠. 네, 랩지노믹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4,432원, 5% 들고 가시면 되죠. 들고 가시면 되고 근거는 재료와 차트에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재료와 차트 자체가 훌륭합니다. 재료가 훌륭하다는 건 사실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확진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좀 코로나가 이제 멎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4년 전에도 우리가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증상이 좀 안 좋다라고 합니다. 예후가 기침이라든지 가래 이런 것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이제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랩 지노믹스 진단키트 관련주, 수젠텍, 뭐 시젠, SD 바이오센스 이렇게 움직이는데 모멘텀은 이거다 이거예요.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그럴 때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료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뉴스 기사거리가 나올 게 아직 많다. 그래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3,750원 11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하시고 여러분 시청자님께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랩 지노믹스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 종목 3,75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해도 좋을 종목이기 때문에 전략 같이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같이 볼 텐데요. SK스퀘어입니다. 9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0% 들어가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82,30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중이 많아서 조금 손실이 같이 많은데요.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SK스퀘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매도 타이밍을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중요한 자리를 이탈할 때 매도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이때 매도를 하는 게 맞았죠. 가격적으로 봤을 때 8만 한 5천 원. 근데 9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8만 5천 원에 그냥 매도 처리를 하셨으면 손실이 조금 적었을 텐데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주가가 어쨌든 지금 결과론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빠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요거는
SK스퀘어는 과거에 보면은 굉장히 잘 갔던 종목이고 세력들이 이탈한 흔적은 안 보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이미 이제 들고 계시니까 7만 원 라인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7만 원 라인,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이상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스퀘어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 종목 7만 원 손절 라인 목표가는 전고점 이상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볼 텐데요. 오상자이엘입니다. 5,200원의 매수, 5%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4,575원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오상자이엘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오상자이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집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데 이게 이런 겁니다. 자, 차트 제가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확대하면 장대 양봉 이거 아마 상한가인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한가 이후에 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한가 이후에 갭 상승하고 이렇게 가주는 게 맞는데 팽이형 캔들 나왔다, 거래 대금 나왔다는 것은 앞에 물량을 좀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이것도 거래 대금이 한 500억 이상 나왔으니까 물량을 좀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이평선 수렴 구간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횡보하다가 주가가 빵 튀지 않을까 싶어요. 빵 튀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5,200원이신데 5,750원 한번 돌파해 놨으니까 6,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차트다. 다만 그 이상으로 욕심 부리시면 다시 빠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차트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6,000원 잡으시고요. 손절 라인은 3,500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상자이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목표가 6,000원, 손절 라인 3,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우리기술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7,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소폭의 상승세 보이며 7,360원에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우리기술투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주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관련주 모멘텀은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공화당 후보죠.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간에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해리스의 승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건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자, 마리화나 볼게요. 오성첨단 소재, 우리바이오, 이런 게 현대약품. 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갤럭시 아머니트리, 비트코인, 갤럭시 ISM, 하나투자증권, 위지트,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님 종목인 우리기술투자 다 횡보하고 있다 이거죠. 요거 박스권을 들어주려면 차트적인 걸 차치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된 어떤 이슈가 확 나와서 올라가야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해서 강력한 지지 발언을 연달아 해준다든지 혹은 지지율에 있어가지고 해리스 부통령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 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근데 이걸 지금 제가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박스권 저점 라인 한 6,000원 라인으로 보입니다. 6,000원 라인 오면 손절 라인 잡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고가 라인은 박스권 상단이 9,000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9,000원 될 때 수익이 엄청 크진 않겠습니다만 정리하시고 대선 테마주 말고 다른 주도 섹터, 주도주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6,0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9,000원 청산 라인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현대해상 보도록 할 텐데요. 36,000원 매수 5%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34,950원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현대해상 36,000원이시고요. 36,000원 오면 파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자리가 이런 구간인데 돌파 이때 못했습니다. 돌파 못했습니다. 돌파를 또 못했습니다. 또 못했어요. 여기. 그래서 중요한 자리가 한 36,500원 자리를 자꾸 얘가 돌파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추세 살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시청자님 매입가가 36,800은 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해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해상까지 전략 세워봤습니다. 매수가에 청산하자라는 전략 세워봤고요.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1타 기법으로 매도 타이밍 총 정리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장 1타 종목으로 태성, 박스권 기법 적용 가능하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신풍제약까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8월 16일 금요일 승부볼 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단타일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